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효용이다 그런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이 효용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기대수익이라는 말, 기대수익이라는 말과 기대효용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갖다 달리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가 되었냐 그러면 기대수익의 극대화다 그러는데 기대수익은 일종의 뭐가 되죠? 수치입니다. 아마도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럼 기대효용은 그 돈으로 얼마나 만족하느냐 효용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대효용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래서 똑같은 돈을 100만 원 번다 이럴 때는 기대수익에서는 만족도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대효용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만족도라는 이야기, 만족도라는 이야기,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효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효용은 비교적 어떠냐면 유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유틸리티라는 말을 갖다 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치를 갖다 가만 보다 보면 유라는 말이 나올 때 유틸리티다 그런 얘기를 갖다 여러분에게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주고 효용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은 뭐가 되냐? 기대 수익은 수치로 내가 얼마 벌죠? 단순히 불만스럽든 만족스럽든 내가 버는 돈이 얼마냐 그런 숫자에만 역점을 두는 게 수치라면, 효용은 바로 그 수치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갖다 나타낸다. 만족도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자주 쓰는 이야기가 유틸리티의 약자인 U로 보통 표시하게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수익이다 이럴 때 기대수익은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가능한 기대수익의 극대화를 할 때 맥스라는 말이 들어가죠. 맥스라는 말은 최대화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대수익을 갖다 2의 R, 그래서 바로 기대하는 수익이라니까 기대수익, 최대 기대수익은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이럴 때 뭐가 되냐? 맥시멈, 바로 시그마. 시그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PIRI다 이 말을 갖다 많이 썼는데, I란 종목을 투자했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확률, 퍼센테이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하에는 수익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퍼센테이지가 된다는 거. 바로 예를 들어 경기가 좋을 확률 30%, 경기가 보통일 확률 40%, 경기가 나쁠 확률 30%다. 이렇게 돼서 궁극은 확률이 뭐가 되느냐? 100%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위험하에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수익은 바로 퍼센테이지, 확률을 갖다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I란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30%가 일어날 확률, 40%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30%가 일어날 확률을 쭉 분리시키면서 그때마다 얻어지는 수익률을 갖다 곱해서 합한 것이 뭐가 되죠? 바로 기대수익의 극대화라는 얘기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별 말이 없을 때는 이 이야기로 모든 게 다 대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익을 얼마나 거두느냐, 수치료가 얼마냐, 여기서 옛날은 만족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너무나 수시화로 따지다 보니까 여기는 바로 세인트 피츠버그의 역설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때 세인트 피츠버그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바로 러시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러시아의 제2의 도시를 갖다 우리는 세인트 피츠버그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피츠버그의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도박을 갖다 가지고 연구했다 이거죠. 경제학자 베누루이가 세인트 피츠버그라는 말을 갖다가 쓰면서 그 역설을 갖다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바로 돈을 갖다가 얼마 버느냐, 돈을 얼마 버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 중요한 세인트 피츠버그 역설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표시되는 뭐가 되느냐, 만족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뭐 자주 추석이나 설 때 가끔 모여서 일반적으로 고스톱을 친다 이러죠. 이 고스톱을 치서 만 원 딴다는 거는 엄청난 노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피츠버그 역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게 지명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제2의 도시인 뭐가 되느냐, 바로 도박의 도시고, 여기에 유명한 학자 베누루이는 뭐가 되느냐, 도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박을 연구한 학자라는 얘기가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돈을 버는데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돈을 갖다 벌 때 그 돈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순히 돈을 갖다가 얼마 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는 내 일에 대하여 만족하며 돈을 버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대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기대 효용의 극대화 쪽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등으로 표시한다면 이쪽이다 이거예요. 기대 효용이 더 중요하다.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돈을 똑같이 벌지만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버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돈을 뺏는 강도나 도박이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뭐 여러 가지 마약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기대 수익밖에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거 하더라도 돈 벌겠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며 보람을 느끼면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랬기 때문에 기대 효용의 극대화라는 얘기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대 수익일 때는 그야말로 여기는 PI, RI I 종목을 투자했을 때 일어날 확률 보통 이제 세 가지다 그러면 합하면 100이 되죠. 이걸 갖다 세 가지 경우를 분리하면 그때마다 이익이 얼마냐 이걸 갖다 곱해가지고 전부 합한 게 뭐냐 그러면 숫자로만 얘기하는 기대 수익의 극대화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근데 기대 효용의 극대화는 어떠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맥시멈 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E는 바로 expect란 말이 되죠. 그 다음 R은 바로 return이란 말이 돼가 그냥 기대 수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U의 R이다. 이때 U가 뭐가 되죠? utility. 바로 효용을 나타내는 U. 여기는 U가 안 들어갔어. 여기는 U가 들어가. 여기는 뭐가 되느냐? 맥시멈을 갖다 그대로 잡고 시그마 속에서 역시 뭐가 됩니까? PI는 그대로 PI가 되는데 퍼센티지는 바뀜이 없죠. 그러나 곱하기 U에 뭐가 되느냐? RI. 아주 중요한 게 U가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 U가 안 들어가고 RRI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되죠? U의 RI. U가 바로 유틸리티를 나타내는 만족감. 여기도 뭐가 되느냐? U의 RI를 갖다 곱한다는 얘기에서 바로 U로 썼다는 거. 여기 뭐가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위가 되고 바로 합리적 투자자는 반드시 뭐가 되냐? 효용이 증가되면서 바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증가돼야 되며 반드시 위험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되냐? 합리적 투자의 효용 함수는 어떤 이야기죠? 합리적인 사람은 첫째는 바로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이야기. 뒤에 가면 위험을 회피한다. 위험을 선호하면 안 되죠. 위험의 회피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갖다가 회피한다 이거죠. 그 일이 일어날 걸 갖다 너무 위험이 크면 안 된다. 위험의 회피성을 가져야 되며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회피하면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효용이 증가되는 이 두 가지를 갖다 만족시켜 주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합리적인 투자자의 효용 함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 과정 속의 차이점이 뭐냐? 단순히 여기서는 일어날 확률에다가 각각 I 종목을 투자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갖다 가지고 그때마다 수익을 갖다 곱해 주는 거 요것만 가지고 따졌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만족감, 유틸리티. 여기도 만족감을 갖다 주는 유틸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따진 게 효용이고 오히려 오늘날은 뭐가 되냐? 효용의 극대화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 볼 때 합격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효용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영업이 굉장히 힘든다 그러죠. 똑같이 300만 원을 벌더라도 자영업의 300만 원과 공무원의 300만 원은 어떻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도를 갖다가 자영업 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잘된 달은 2천만 원 벌어. 그러나 다음 달에 1,700만 원 꼴박아. 그러면 300밖에 안 남는다 이거죠. 다음 달에 왜 되느냐? 1,500을 벌었어. 많이 벌었죠? 근데 다음 달 마이너스 1,200이다. 그럼 역시 300밖에 안 돼. 너무나 심하게 편차가 벌어지며 돈을 버는 거. 이거는 굉장히 만족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300을 벌더라도 효용을 높여주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에 바로 우리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여기는 바로 정상적으로 위험을 회피해야 된다는 이야기. 조금 이따 위험에 대한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 반대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 조금만 돈이 돼도 막 투기적으로 덤비는 사람은 위험의 선호생이라고 말하죠. 위험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중이병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제 조건은 합리적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첫 번째 조건을 지켜줘야 되고 두 번째는 효용을 증가하는 쪽으로 효용의 증가 쪽에 역점을 두는 쪽이 더 중요하지 수치 증가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효용의 극대화 속에 알아두며 결론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우리가 배우죠? 그렇죠. U의 RI 효용의 극대화가 돼야 된다. 뭐 속된 말로 돈을 벌 때 우리가 어떤 만족하며
자신에 대하여 행복감을 느끼는 의에 되냐 도움이 돼야지 단순히 돈벌이에만 급급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적 재무관리 쪽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효용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의 하나가 뭐냐 그런 얘기를 전제 조건을 갖다 우리가 달아보면은 여기에는 불포화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지우고 여기다 가끔 요 밑에다가 이야기를 갖다 한번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요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 이래 되면 다음에는 뭐가 되냐 바로 합리적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 때 합리적 투자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합리적 투자를 갖다 했다 이럴 때는 첫째는 불포화성을 갖다가 이해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때 포라는 건 포만감이라는 얘기가 되죠. 만족한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배를 굶다 보면 저녁 오후에는 뭐가 되죠? 갑자기 배가 고파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배를 충분히 어디에 되느냐? 채워주는 걸 포만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포만감이 되면 뭐가 되죠?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포만감을 갖다 느낄 만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할 줄 알고 바로 여러분들 비만이 되는 건 굉장히 건강에 악신호죠. 그렇듯이 이 포화라는 말은 100% 만족하는 걸 포화인데 앞에 아니 불 이게 뭐가 되느냐 100% 만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불포합니다. 이 말은 경제 쪽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돈은 어떠냐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 돈에 대한 개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떠냐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을 가질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인디퍼런스 커버 무차별 곡선이죠. 이 위에 어느 쪽에 내가 소비를 하던 소비를 똑같이 만족을 느끼는 점을 인디퍼런스 커버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요게 x제곱 요게 y제다. 그러면 두 재화를 여기에서 같이 가진 거나 요렇게 가진 거나 요렇게 가진 거나 요렇게 가진 거나 요렇게 가진 게 똑같다 그럴 때 인디퍼런스 커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번다 그럴 때 요런 정도로 우리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디퍼런스 커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150이다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다시 인디퍼런스 커버가 200이다 그럼 더 올라가겠죠. 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가 소득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디퍼런스 커브 자체가 이동할 거다 이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겁니다. 왜? 200만 원 벌 때는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100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되죠. 높은 쪽에 XY를 갖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원점 0으로부터 이 곡선이 어디 된다 그러면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지면 더 가지고 싶다. 일종의 가지면 더 가지고 싶다. 일종의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지면 더 가지고 싶다. 그 결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 가지면 가진 만큼 더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결론적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가지면 더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말의 개념이 뭐가 되죠? 바로 불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뭐 스님들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소유. 소유를 하지 않을 때 그게 더 행복하다. 왜? 소유를 하지 않으면 이점이야. 뭐 멀어질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됩니까? 돈을 많이 가진 만큼 더 가지고 싶다는 욕심. 이때는 인디퍼런스 커버를 가지고 설명해주면 불포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첫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한계 효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어떤 물건을 쓸 때 한 단위를 더 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갖다가 이걸 갖다 얘기한다. 여기에 접선을 갖다 우리가 내리면 이때의 만족감이에요. 이때 만족감이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일종의 하나의 미분한다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과를 갖다 하나 먹을 때 그 만족감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먹을 때는 그래도 왜 됩니까? 첫 번째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어떻죠? 나중에는 거의 왜 됩니까? 사과를 10개 계속 연속 먹는다. 이럴 땐 토하고 싶다. 거의 제어가 되어버린다. 이와 같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한계 효용이라는 말은 한 단위를 더 성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를 한계 효용이라고 하며 바로 델타란 말은 정보를 얘기하죠. 유틸리티. 이걸 갖다 얘기하는데 델타 유틸리티는 접선의 기울기를 내리면 차츰차츰 해야 되죠. 줄어든다 이거죠. 이걸 갖다 체감이라고 얘기하죠. 체감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나 먹을 때 그 만족감은 엄청 만족이 크지만 내가 10개, 20개 먹으면 나중 아무리 맛있는 사과라도 토하고 싶다. 이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래서 경제적인 합리적인 투자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된다 이거죠. 바로 가지면 더 가지고 싶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맛있는 물건이라도 사용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바로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두 가지가 뭐가 되죠? 바로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뭐가 되냐고 하면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재무관리를 갖다 배울 때는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나타내는 예제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실제 예제를 한번 보면 어떠냐. 자,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다음은 기대의 가치가 극대화가 되는 기준과 그 다음에 기대 효용이 극대화가 된다는 기준,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따져줘야 된다 이거죠. 바로 기대 효용의 극대화냐 기대 수익의 극대화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문제를 갖다 직접 풀어봄으로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학생들은 여기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계산기가 있죠. 계산기인데 산업용 우리가 계산기에 L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LN. 여러분이 이제 미리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LN이라는 말이 뭐냐. 이 LN이라는 수치를 갖다 누릅니다. 누르고 여기에다 숫자를 딱 넣으면 뭐가 되죠? 요거죠. 요걸 누르면 뭐가 되냐? 바로 효용을 얘기합니다. 효용. 뭐 얼마 4.25 이렇게 수가 팍 줄면서 나오는 게 뭐가 되죠? 그렇죠. LN을 수치를 갖다 놓으면 뭐가 되냐? 효용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엘리먼트하고 여기다가 뭐가 되냐? 수치를 4.25를 갖다 엮는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기대 수익이 나와. 수익이 나온다 이거죠. 여기는 효용인데 이건 뭐가 되죠? 여기다 B치를 치겨주면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예비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LN이 뭐지? 엘리먼트가 뭐지? 왜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학생들이 엄청난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여기 왜 LN이 나오지? LN이 무슨 수학의 뭐 수식이냐? 너무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산업용 거기에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이 계산기 속에 누르면 돼요. 여기다 누르고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생각도 없이 왜 되느냐 그럼 문과 학생들이 이런 이과 학생들은 이미 뭐 이런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문과 학생들은 이런 게 나오면 이거 경영학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신경영학입니다. 이걸 갖다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LN이나 엘리먼트 이런 걸 갖다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되고, 문제풀이 과정에 그거 뭐 눌러서 답 나온 거예요. 근데도 왜 되느냐 그러면 이걸 무슨 숫자적인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 있어가 풀어야 되느냐, 도함수냐 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용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계산기를 치면 LN 100만원 너무 효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수가 확 줄어요. 또 엘리먼트는 기후에다가 요 위에다가 좌석에다가 4.25를 놓으면 숫자 큼직한 숫자. 그럼 뭐가 되죠? 효용으로 바꾸고, 여기는 효용을 뭐로 바꾸느냐? 수치로 바꾼다 이거죠. 수익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지. 이걸 예비적으로 여러분이 안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도 어려움이 없는데, 이 문제를 풀어라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여러분이 뭐냐? 자, 기대 극시에 바로 기대 가치가 극대화되는 주식은 어느 거냐? 가주식이냐 나주식이냐, 뭐를 가지고 따지자? 기대 가치, 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기대 효용으로 얘기할 때 극대화가 되는 게 뭐냐? 가냐 나냐. 여기에서 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효용 함수는 LN의 함수로 갖다가 가정한다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LN이에요. 자, 요걸 갖다 이해를 한다면 이 문제를 갖다 푸는데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면 요 문제의 답을 갖다 다는데 이제 수월하게 답을 갖다 달아줄 수 있다. 뭐 지우고 보니까 그대로 생각하며 가는 게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맨 먼저 기대 수익을 얘기하는 이야기, 수익을 갖다 우리가 보자 이거죠. 수익을. 그래서 1번에 만약에 수익을 풀어라 그러면 자 20% 0.2가 되죠. 0.2 곱하기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4,000원이란 말이에요. 14,000원. 자,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기대 수익입니다. 그럼 여기서 0.5가 되죠. 자, 0.5에다가 여기는 얼마가 돼? 12,000원이란 말이에요. 12,000원.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 11,500원이죠. 여기 얼마냐? 30%로 0.3 곱하기 어디 되느냐? 11,500원이다. 여기 뭐가 되느냐? 각각 주가의 변동을 갖다가 될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20%, 50%, 30% 변동될 가능.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계산을 딱 한다면, 계산을 딱 치면 얼마 나오느냐? 12,250원. 이거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계산하면 되죠. 계산기 치고 이게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거 설령 이게 틀려도 뭐 선생님이 이거 계산기 지금 치면 되니까 별 의미가 없죠. 이래 나왔다. 그러면 주식의 가는 이렇게 되고 주식의 나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보자 이거죠. 주식의 나의 경우는 0.2에다가 얼마 될까요? 12,500원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0.5에다가 뭐를 갖다 곱하라? 12,000원을 갖다 우리가 곱해야 되겠죠. 아니면 플러스 예를 들면 0.3에다가 뭐냐? 11,500원을 넣어라. 그러면 이게 얼마냐? 계산할 때 11,950원이다 이거예요. 11,950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론 이게 뭐 계산기가 두드려가지고 나왔는 거니까 계산을 하는 과정은 여기서 중요하지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대수익 쪽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PI, RI 전부 다 PI, RI 합한 거 시그마니까 합한 거 아니겠어요? 합했다는 말은 바로 시그마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PI 곱하기 RI I 종목에 대하여 투자를 했을 때 20%는 14,000원 그 다음에 왜 다르냐? 이쪽 50%는 12,000원. 그 다음 30%는 11,500원. 그러니까 이게 나갔다. 이거. 그럼 여러분 정당하게 수익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거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냐? 가주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주식을 갖다가 선택하게 될 거다. 뭐 이야기한다면 기대 수익에 이야기한다면. 그럼 이번에는 이걸 지고 기대 효용으로 얘기한다면 뭐 예를 들냐? 효용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효용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효용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이거죠. 효용으로 푼다면 어떻게 될 건가? 효용으로 바꿀 때는 아까 수치를 뭐로 넣으라고 했죠? LN을 넣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LN을 넣어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주식가를 갖다 본다면 주식가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보죠. 자, 어떻게 됩니까? 0.2 곱하기 여기에 0.2 곱하기 LN 그렇죠. LN 14,000원. 이게 또 LN 나오면 막 겁내가지고 이런데 LN은 계산기 속에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0.5에다가 뭐가 되느냐? 여기 곱하기 LN 들어가죠? 얼마입니까? 12,000원. 다음에 또 예를 들면 0.3 곱하기 LN 얼마죠? LN 그렇죠? 11,500원. 이거 집어넣어가 계산한 값이 얼마냐? 9.38이 나오더라. 이거란 말이야. 한 주식의 나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여기 갖다 0.2에다가 뭐가 되냐? LN 12,500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플러스 뭐가 되느냐? 그럼 0.5에다가 LN 12,000원. LN만 넣으면 돼. 플러스 뭐가 되느냐? 0.3에다가 LN 뭐가 되느냐? 11,500원이다. 넣었더니 값이 얼마 나오느냐? 이게 9.40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아까는 가였는데 이번에는 9.40이 되니까 만족감을 따지니까 나를 갖다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수치로 따질 때는 가였는데 결국은 뭐가 되느냐? 만족감을 갖다 따지니까 나가 되더라. 그리고 LN 겁내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기대 수익과 기대 효용은 다르다. 다시 말하면 돈만 가지고 따지는 건 기대 수익이라고 얘기하고 그이는 바로 PI, RI였죠. 근데 만화에 뭐가 되느냐? PI, U의 RI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U의 RI가 되기 위해서는 기수학교, 산업, 우리 일반적으로 계산기 속에 LN을 눌러라. LN 수치. 근데 그걸 갖다 무슨 LN이 들어가는 게 뭐 수학의 무슨 함수냐 이렇게 오해하면 이 질문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 뭐 수학 정관리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미적이나 다른 의미가 아니고 LN 치고 수치를 넣으면 효용이 됩니다. 그럼 그 효용을 엘리먼트 해가지고 지수성에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렇죠. 또 수치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여러분 겁내지 말고 잘 알아두고 정관리를 요즘 새롭게 배우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히 그런 거에 겁내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자, 보통 우리가 위험을 갖다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갖다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그러면 99%는 위험을 회피합니다. 누구든 간에 회피를 할 수밖에 없죠. 인생을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위험을 싫어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싫어하는 유형을 나타내는 기본 성격 정보관리 쪽에서 세 가지 패턴을 갖다 우리가 연구를 갖다 하게 됩니다. 식을 알아야 된다. 이건 어떤 식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위험의 선호형은 자, 내가 이득만 생긴다면 위험이 크든 적든 무조건 도전하겠다. 그야말로 위험을 추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위험을 추구하는 형은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그래프. 물론 그래프는 여기 두 개. 항상 그래프는 두 개입니다. 여기도 그래프는 두 개다. 두 개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세 가지 사항.
여기는 왜 되느냐? 바로 그래프 두 개를 생각하고 일반적인 뭐가 되느냐? 공식 하나. 여기도 위험의 중립형은 중간이다 이러면 안 돼요.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립이라고 뭐 중간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바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중립형이다. 위험하든 안 하든 무관심하다. 일종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무관심입니다. 위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형태를 갖다 무관심이다.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신경 안 쓴다. 중립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유형을 갖다 가지는데 대다수 재무관리 쪽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죠. 이걸 갖다 기준적으로 잡습니다. 바로 위험을 누구나 기본적이라면 회피할 것이다. 위험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선호하지 않죠. 그러나 각각 각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하는 사람이 상당히 모험적이고 작은 이익에도 민감하게 어디냐 좋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위험을 좋게 여기느냐 안전을 여기느냐 일종의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다 표를 갖다 하나 그려놓고 본다면 이건 기대 수익입니다. 여기가 리스크란 말이에요.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수익은 높을수록 좋아하죠. 리스크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수익 쪽에만 신경을 쓰고 리스크를 무시한다. 위험 선호형입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기대 수익보다는 리스크 쪽에 더 역점을 둔다. 위험 회피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와 무관하게 관심이 없다. 중립이야. 중간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관심이 없다. 그래서 위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쪽에 역점을 둘 거냐? 이쪽에 역점을 두면 위험 선호형입니다. 반면에 이쪽에 역점을 둘 거냐? 위험의 회피형이라. 리스크를 낮추는 쪽에 역점을 두겠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중립은 아무것도 이거나 이거 중에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고 되는 대로 무관심하다. 그럼 뭐가 되느냐? 중립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지. 뭐 선호, 뭐 회피 이런 말을 대충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좌표를 볼 때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수익, 이거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위험. 그리고 앞에 배웠던 내용으로 보면 위험은 뭐가 되죠? 위험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면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와 자기가 기준 잡는 것, 실제와 기준, 이건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얘기해요. 실제 수익,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기대 수익이란 말이에요. 평균 기대 수익이란 말이에요. 평균. 요거의 차이를 갖다 우리는 편차라 그랬고 이 편차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되느냐? 위험하다 그랬어. 그래서 위험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뭐가 되죠? 실제 발생되는 것과 평균 기대 수익과의 차이가 얼마냐? 이걸 편차라 그러고 요거 편차의 제곱을 갖다 우리 시그마라 그러고 바로 제곱은 뭐가 되죠? 이게 음수가 될 수 있다고 이 제곱을 갖다 하는데 제곱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분산이다. 이 편차니 분산이다 그러는 요거 왜 제곱하죠? 음수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요거 두 가지가 뭐죠? 이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갖다 얘기할 때 수익은 뭐가 되죠? 말 그대로 자기가 버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가게 되면 뭐가 되냐?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우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런 좌표가 있단 말이에요. 좌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좌표가 자 우리가 봤을 때 요점과 요점이다. A와 B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얘는 어떻죠? 수익은 똑같은데 여기 뭐가 되죠? 위험은 같은 값이 뭐 되죠? 낮은 것. 당연히 이걸 갖다 취하는 게 뭐가 되죠? 정상적인 사람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또 여기도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표가 또 C가 나왔다라고 보자 이거지. C가 나왔다 그러면 뭐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죠? 위험은 똑같은데 수익은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은 당연히 높은 걸 갖다 취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이걸 쭉 우리가 예를 들면 연결한 성이 뒤쪽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뒤쪽에서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뒤쪽에 어디나 포트폴리오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느냐 자 같은 값이면 똑같은 돈이지만 맨 뒤쪽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평균 분산이래 가는데 가면 뭐라 그러냐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한참 뒤쪽에 가면 지배 원리 이걸 지배 원리야. 근데 미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렇죠. 위험이 똑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 수익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 그쪽을 취하는 걸 갖다 정상적으로 보는데 이걸 갖다 연결한 선을 갖다가 지배 원리다. 지배 원리. 일종의 지배 원리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바로 지배 원리에 의한 바로 효율적 투자선이다. 지배 원리로 의한 효율적인 투자선이다.
효율적 투자성.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효율적, 지배 원리에 의한 효율적 투자성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런 점을 갖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나중에도 하겠지만, 항상 뭐가 되느냐? 우리 수익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가지고 따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쪽에 역점을 두죠? 이쪽에 역점을 둔다? 위험 회피형이지. 이쪽에 역점을 둔다? 위험의 선호형이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어느 쪽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다? 위험의 중립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한 번 더 비중을 갖다 두고 보면 훨씬 더 예되느냐. 뒤쪽에 배우는, 뒤쪽 가면 이런 이제 원리가 딱 나올 땐 똑같은 점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똑같을 땐 위험이 낮은 거,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험이 똑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거, 이걸 갖다 지배 원리라고 하고 이런 걸 갖다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부르는 거, 뒤쪽 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쭉 체크를 해주면 훨씬 더 이해되느냐. 투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정리를 갖다 해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자, 위험을 갖다 회피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그 유형은 어떤 유형을 가지느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한 것 중에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의 그래프 두 가지, 위험을 갖다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의 그래프 두 가지, 그 다음에 위험의 중립적인 거의 그래프 두 개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 위험을 선호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위험을 갖다가 이제 고려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 하는 세 개 특징, 하나 특징, 하나 특징, 이 가지수를 정확히 알면 훨씬 더 정리를 내릴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 하는 그래프는 각각 두 개, 그 다음에 특징 세 개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해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위험에 대한 회피형부터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는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를, 첫째는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이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맨 먼저 여러분 효용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효용함수는 바로 y축에다가 효용을 놓아라. 효용은 영어로 말하면 utility다 그랬죠. 만족감이라 그랬죠. 만족감이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기대 수익이란 말이야. 기대 수익. 한마디로 하면 돈을 얼마 버느냐,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다 우리가 놓고 보자 이거죠. 그럼 이거는 어떠냐, 보통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간다. 이 그림이 약간 이게 조금 더 정확성을 갖다 끊는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더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이 수익이 있다면 우리 책에서 이렇게 보면 수익 요구예요. 자, 가만히 보면 수익이 어떠냐 그러면, 수익이 똑같은 수익이라도 제가 그림을 약간 이렇게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죠. 요 수익이 똑같다는 얘기야. 요 왜? X축이 수익이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300만을 번다 이럽시다. 300만을 벌고 여기 300만을 번다라고 얘기하죠, 수익을. 그런데 요때 첫 번째 300만원 벌 때 그 만족감은 효용이 컸어요. 이게 크다 이거죠. 근데 왜 되느냐? 그 다음에 똑같이 추가되는데 300만원을 벌었을 때는 만족감이 왜 되냐? 떨어지더라. 불안하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 300만원을 벌었을 때 그 느끼는 만족감은 정말 컸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추가적으로 왜 되느냐? 300만원 벌 때 그 만족감은 여기에 비해서는 작아지더라. 왜? 뭐를 의식한다 이거예요? 리스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냐? 꼬리 박는 거 아니야? 왜? 이익을 갖다 600만 원이나.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 느꼈던 300만 원에 대한 어떤 만족감은 상당히 큰데, 두 번째 추가적인 만족감 300만 원에 대한 거는 낮아지더라. 이게 뭐냐?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의 느낌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꺾인다 이거죠. 꺾인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차별 곡선은 똑같은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런 얘기를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위험을 얘기합니다. 위험. 일종의 위험이죠. 여기 기대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되느냐 그러면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이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래 돼. 여기 인디퍼런스 커브는 이 위에 모든 점들의 좌표는 뭐가 돼? 똑같은 만족감을 주가 차이가 없다는 걸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그랬죠.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똑같은 만족을 준대. 여기 가장 재미있는 거는 등을 돌린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위험이란 말이야. 위험 쪽을 등을 돌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이 나중에 가면 요거의 반대 그림은 뭐가 되죠? 위험을 즐긴다는 얘기, 수용한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이건 뭐냐? 위험을 선호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두 개의 그림을 이해를 해달라. 효용선에 해야 되죠? 그렇죠? 버는 돈이 똑같다 그래도 효용이 자꾸 해야 되냐? 위험, 위기를 느껴가지고 작아지더라. 위험 회피하기라. 돈을 버는데 무조건 반대되는 사람은 어쩌죠? 이렇게 되면 이건 반대가 되겠지. 이건 선호형이에요, 선호형. 선호형은 어야 되죠? 그렇죠? 처음에 버는 것보다 더 해야 되느냐? 그럼 똑같은 돈이라도 더 해야 되느냐? 높아져. 처음에 300만 원 할 때 요 만족감에다가 또 300 더 추가되면 아주 뭐 위험이 있든 말든 더 좋다. 여기가 뭐가 되느냐? 소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느냐? 대가 되어버린다. 아까와 반대가 되죠. 아까는 대소이었다면 여기는 뭐야? 소대가 되어버리지. 추가적인 이익에 대하여 위험이야 이해되든 만족감이 더 정폭되더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기꾼 같은 경우는 돈이 어야 됩니까? 위험보다는 돈 많이 벌면 거기에 최대 만족을 느낀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꺾이느냐 요렇게 꺾이느냐 참고 요거가 유틸리티를 얘기할 때는 요렇게 되는 게 뭐가 되냐? 위험의 회피형. 반대로 요래 되면 뭐가 되죠? 위험 선호형. 이 중간은 뭐가 되죠? 바로 중립형. 아무 관심 없다. 참고로 알아두면 너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요렇게 반대되는 거 요것도 이해를 해라 하는 얘기가 되고, 일단은 그림에서 요거 요렇게 되는 거 위험의 등을 돌린다.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돼서 나중 꺾이더라. 요 두 가지의 그래프를 갖다 우리는 이해하는 게 위험 회피형의 그래프 두 가지가 이해가 됐다.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자, 특징 이런 걸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래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프 반드시 알아두고, 재미난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그래프에서 효용함수는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되면 아까 선호라고 했죠? 중간은 중립이다. 그러는 것도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특징은 어떠냐? 특징은 어떠냐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위험에 대한 뭐가 되냐? 회피의 척도다. 일종의 G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RM. 일반적으로 인정된,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리스크에 느끼는 어떤 만족감인데 이런 얘기가 되죠. 자, G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RM은 일반적 위험에 대한 회피 척도다 하는 말이 대해서 우리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럼 GRM은 뭐가 되느냐? U가 되면 효용입니다. E에 뭐가 되느냐? R. 한마디로 하면 기대 효용을 얘기합니다. 효용이 뭐가 되느냐? E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RI다. U에 뭐가 되느냐? RI. 여기 뭐가 되느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게 U의 RI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수치입니다. 내가 어떤 돈을 갖다가 100만 원 번다. 100만 원 벌면 뭐가 되느냐? 이걸 갖다 효용으로 따졌을 때 내가 느끼는 효용보다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클 때, 0보다 클 때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효용을 충족시켜주는 이상의 돈이 벌릴 때 투자를 하겠다. 이게 뭐냐 그러면 효용이란 말이에요. 효용과 수치를 갖다 봤을 때 수치에서 효용을 뺐을 때 커야 효용을 충족시켜주는 이상의 돈이 벌릴 때 투자를 하겠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벌어야지 그러는데 100만 원 벌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런데 이게 90만 원이다. 그럼 투자를 안 한다는 거지. 105만 원이다 이러면 왜 해야 되죠? 105만 원이면 이건 100보다 크니까 이건 왜 해야 되냐? 0보다 크니까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돈보다 더 수치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벌려줘야 투자를 하는 걸 일반적 GRM은 전부 다 여기 세 군데 다 나와요. GRM은 세 군데 다 나와. 그럼 GRM이 0보다 크라 이게 되는데 GRM이 0보다 작아도 된다? 위험 회피지. GRM이 0과 같다? 그럼 이건 중립이지. 그럼 참고로 뒤쪽 가서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GRM이란 말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돈을 버는데 만족하는 범주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투자를 하겠다. 그때만 투자지. 투자 만족시키는 수치보다 더 많이 벌지 못하면 안 하겠다. 이게 뭐죠? 위험에 대한 회피의 첫 번째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와. 위험의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은행에 돈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실성 등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험의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뭐냐? 지가 버는 실수익이, ER이라고 하죠. 실수익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CEW라는 말을 갖다 쓰죠. 확실성하의 등가부다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확실성하의 등가부라는 말은 확실하게
은행에 넣어놓으면 받는 이자. 확실한 거죠. 이건 불확실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확실성 하였는데 요게 실제 수익, 실수익에다가 만약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받는 거 요걸 갖다 확실성 등가부라고 얘기하죠. 확실성 등가부란 말이야. 확실성 등가부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 돈에 대하여 한 달에 100만 원 돈을 받는다 이거야. 한 달에 돈을 100만 원 받는다 이거야. 한 달에 돈을 100만 원 받는데 예를 들면 내가 실수익이 얼마냐 이걸 갖다 우리가 따졌을 때 만약에 0보다 왜 되느냐 그러면 크다면 투자를 하겠다. 내가 은행에 넣으면 100만 원 받는데 9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투자 안 하지. 내가 100만 원 은행에 넣으면 받는데 이게 1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때는 10만 원 더 버니까 투자를 하지. 만약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확실성 등값을 갖다 충족할 수 있는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 안 하겠어? 이게 뭐냐? 위험의 프리미엄. 위험의 프리미엄이 보장돼야 된다. 한 달에 내가 은행에 넣으면 100만 원 받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받는다면 바로 여기에 투자한 거에 대한 위험의 프리미엄이 얼마입니까? 20만 원만큼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바로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뭐가 되냐? 바로 내용이다. 그래서 아까는 효용의 수준보다 더 벌어야 된다. 두 번째는 확실성 등가보다는 더 벌어야 실수익이 더 나야 한다. 위험의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걸 얘기하지. 그럼 세 번째 갬블 코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게임을 치를 때 요거는 이제 지우죠. 갬블 코스트는 어떠냐? 책을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책을 동원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꼬박꼬박 왜 되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노트를 잘 해주면 따라와야 됩니다. 선생님 100%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노트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강사는 없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고 유도해주면 나머지 부위는 여러분이 해야 되죠. 노트를 하고 책을 많이 참고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래봅니다. 여러분은 꼼꼼히 한 줄 한 줄 해야 되냐?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은 가장 기본적인 리더만 해주고 나머지 부위는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된다. 본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되는 거지. 뭐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학원 다니면 그렇게까지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에 배운 게 다 합격하리라 생각하면 그거는 착오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양을 넓혀줘야 되고 속도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드리는 겁니다. 자, 갬블 코스트는 게임을 치를 때 갬블이란 말은 게임을 치를 때 드는 비용을 갖다 갬블 코스트다. 게임비라는 말을 갖다 쓰죠. 갬블인데 이거는 이겁니다. 자, 갬블 코스트의 이야기를 G를 편의상 G라는 말을 갖다 쓰죠. G는 G 코스트라고 얘기하죠. 갬블 코스트는 현재 부에다가 현재 내가 버는 돈을 갖다 현재 부라고 하죠. 확실성 등가부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 확실성 등가부는 바로 아까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은행에 내가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예금은 확실성 등가부인데 영어로 CEW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현재 내가 돈을 갖다 버는 게 얼마냐? 그러면 한 달에 100원 번다 이거야. 투자를 했어. 근데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90만 원 받는다 이거야.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예금 받는 이자 받는 게 9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부가 오히려 은행에 넣어놓는 돈보다는 어떠냐? 크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그러면 위험을 보통 선호하는 위험에 대한 회피 사람은 이런 거는 10만큼 이득이 난다 이거야. 양일 때는 왜 되느냐? 이득이 나고 있다 이거야. 그럼 갬블 코스트가 0보다 크다 그럴 때는 뭐가 되죠? 0보다 볼 때는 바로 공정한 갬블이며 갬블에 참여함으로써 부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여 안 해. 안 바꿔? 10만 원 버는데 왜 바꾸느냐 이거야. 은행 넣는 것보다 10만 원 더 버는데 내가 굳이 그걸 갖다 딴 쪽에 변경해가 10만 원 잘못하면 꼬라박을 일을 왜 하느냐 이거지. 그럼 양수면 절대 안 해. 참여 안 해. 참여 안 한다 그러는 요거야. 뽑힙니다. 근데 예를 들어 현재 부가 여기 80인데 은행에 넣어놔도 100만 원 받는다 이거야.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돼? 현재로 볼 때 20만 원 꼴 받고 있다는 거야. 20만 원 꼴 받고 있으니까 갬블 코스트로 볼 때는 20만큼 손해보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럴 때는 과감하게 바꾼다. 체인지한다. 이건 체인지하지 않는다. 체인지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갬블 코스트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